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척추 내시경 치료법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도와주시죠. 예,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고 그래서 네. 돌출된 디스크에 고주파 전극을 삽입하고 고주파 열 에너지로 디스크를 녹이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간판 내시경이라고 해서 그 디스크, 그러니까 추간판 안에 내시경을 직접 삽입을 해서 네. 그 안에 돌출된 디스크를 내시경 하에 제거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주신 고주파 수액 감압술의 경우에는 어떤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치료를 받으면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주로 그 목이라든지 허리 디스크 둘 다 가능하고요. 네. 특히 이제 그 팔다리 통증을 동반하지 않았을 경우에 단지 목이나 허리에 통증만 있는 경우, 디스크로 인한 통증, 그런 경우 이제 우리가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면은 오래 앉아 계시거나 또는 책을 오래 들여다본다든지 이랬을 때 허리나 목이 많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이제 숙이거나 젖힐 때 통증이 유발되고 네. 그 팔다리가 그 동반돼서 아플 수도 있지만 안 아픈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쉽게 접근해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 시술 후에 예후가 좋았던 사진들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사례와 함께 설명해 주시죠. 예, 화면에 보시면 왼쪽 사진에 빨간 원안에 보시면은 디스크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위아래로 지나가는 신경을 직접 건드리진 않지만 그 자체로도 이 완충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요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해드렸고 네. 시술 후의 모습을 보시면은 그 돌출된 디스크 안에 그 색깔이 이렇게 밝게 변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액 감압을 통해서 통증을 제거하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시술 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디스크가 네. 돌출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시술 후에 보시면은 디스크가 역시 고주파 수액 감압을 통해서 이렇게 하얗게 변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눌림이라든지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화시켜 드릴 수 있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확실히 치료 후에, 시술 후에 신경의 흐름이 좋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추간판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장님, 이 시술의 특징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이거는 내시경을 이용한 거지만 네. 시술은 아니고 수술로 분류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일반 수술과 다른 점은 치료 시간이 일단 짧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시경의 특징, 주변 조직 손상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역시 네. 마찬가지로 국소마취를 통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그 수술 당일날 바로 퇴원하실 수도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데 통증이 원인이 되는 신경 압박을 우리가 직접 내시경을 보면서 제거할 수가 있고 네. 기존의 시술을 이것저것 다 해보셨는데 효과 없는 경우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주변 조직, 근육이라든지 인대 손상이 적어서 특히 척추 약한 그런 고령의 환자분들께도 네. 우리 안전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MRI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도 우리가 내시경으로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 시술이 아니라 수술로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시술만큼 이 치료 기간이나 치료 시술 과정이 굉장히 짧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수술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화면 보시면은 우리가 먼저 그 디스크의 수액 부분을 염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염색을 하면 저렇게 파랗게 염색이 되는데요. 그 염색된 수액 부위에 내시경을 그렇게 삽입을 하면은 그 염색된 부위가 보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그 수술 도구를 이용해서 내시경 안에 수술 도구를 넣어서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파란색 부위를 우리가 조금씩 제거하면서 돌출된 디스크도 마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그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물을 이용해서 파란색으로 변색된 부분만 제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좀 특징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례를 보면서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49살, 49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사진과 함께 설명해 주시죠. 디스크 환자분들은 주로 이제 그 청장년층에 많이 발생을 하시는데요. 이분도 2년가량 허리가 아파서 이것저것 치료도 해보시고 뭐 약도 드시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MRI를 찍어 보셨고 네. MRI 보시면은 저렇게 빨간 화살표로 보시면 이렇게 디스크가 돌출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디스크가 이제 돌출이 점점점 이게 밀려 나오면서 심해지니까 처음에는 허리만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다리까지 이제 아파오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셨고요. 네.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그 노란색 화살표 보시면은 우리가 디스크 충합판 내시경 수술 후에 보시면 화살표에 그 디스크가 깔끔하게 제거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 후에 좀 쉬셨다가 바로 그 퇴원하신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그분 사진인데 그분 사진 좀 더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빨간 화살표 보시면은 이렇게 그 돌출된 디스크를 우리가 옆에서 본 그 화면하고 그 단면을 우리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후에 치료 후에 그 디스크가 말끔하게 제거된 모습 역시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3, 4번인데요. 네. 3,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스크가 굉장히 심하게 이분은 터져 나왔고 꼬리뼈로 접근하기에도 너무 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충합판 내시경을 통해서 옆구리 쪽으로 접근해서 제거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시술 전 사진 보시면 굉장히 심하게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고 시술 직후 사진 보시면 그 이제 많이 좀 제거가 돼 있죠. 그랬고 시술 1개월 뒤에 다시 한번 MRI 찍어봤을 때는 좀 더 흔적도 없어지고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역시 요추 4, 5번 디스크 파열인데 시술 전에는 그 디스크가 터져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간 곳을 빨간 원안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보시면은 그 흘러내려온 부분 제거돼 있고 신경이 위아래로 이렇게 길게 이 국수가락처럼 내려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봤던 사진들 중에 가장 좀 치료가 잘 된 것 같아 보이는 사진인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크에 눌렸던 신경이 네. 예, 이렇게 잘 보이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의 4번, 5번에 저렇게 뼈가 어긋나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지만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이분이 아프신 건 아니고요. 네. 그 위에 마디에 3번, 4번 디스크가 위쪽으로 터져 올라간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그 내시경을 이용해서 말끔하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수술하게 되면은 3, 4번을 수술하게 되면 이제 4, 5번도 약해지기 때문에 네. 불필요한 수술을 또 다른 마디에 물론 이제 4, 5번도 언젠가는 수술이 필요해질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큰 수술을 해가지고 급한 일도 있는데 뭐 네.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게 되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 시술을 통해서 그 지금 원인이 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좀 궁금한 점이요. 네. 디스크가 터지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위로도 솟구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네, 위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아래로도 흘러내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아까 그 모식도 보여드린 것처럼 네. 떨어져 나와서 옮겨 다니는 그런 아.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환자분이 왼쪽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네. 얼마 뒤에는 또 오른쪽이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네. MRI를 그때 왼쪽 아플 때하고 오른쪽 아플 때 두 번 더 찍어봤는데 디스크가 떨어져 나온 게 위치가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이건 단면인데요. 단면상에서 환자의 왼쪽 신경이 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증상과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 네. 부위로 내시경 치료를 통해서 신경을 누르는 압력을 풀어드린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분의 경우에는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그 아래 부분에 뼈가 어긋나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부위는
이번 환자분의 증상과는 관련이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네. 건드리지 않고 그 윗부위에 원인이 되는 부위만 내시경을 통해서 치료해드린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체열 검사처럼 그 왼쪽 다리에 디스크가 그 심하게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혈액순환이 감소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수술 후에 이 혈액순환이 많이 회복이 되고 그 혈색도 돌아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술 그리고 수술 후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들과 함께 설명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궁금한 점이 아무리 좋은 시술 또 아무리 좋은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없는 수술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술 후에 주의해야 할 점이나 혹은 부작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부작용은 수술과 마찬가지로 모두 어떤 부작용도 다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그 기존 수술에 비하면 부작용의 발생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술 후에 증상 호전이 바로 있다 하더라도 일상 회복을 위한 우리 치료지 이걸 뭐 환자분 허리를 더 강하게 해드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바른 자세와 규칙적인 운동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술 후에 주의해야 할 점도 좀 특별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좋아지셨다고 해서 네. 갑자기 막 무리해서 무거운 걸 든다든지 네. 뭐 어디 멀리 여행을 가신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에 앉는 거 좀 피하시고 침대 생활, 의자 생활 하시는 게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아볼 치료법입니다. 이 치료법은 이름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바로 풍선 확장술입니다. 이 치료법은 어떤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인지 좀 짚어주시죠, 원장님. 예, 풍선 확장술은 기존에 이제 저희가 심장 혈관이 좁은 분들 네. 그런 분들께 이제 풍선을 이용해서 혈관 성형술을 하신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이 척추 협착에 도입을 한 거고요. 기존의 카테터의 끝에 풍선을 달아서 네. 그 부분을 부풀려서 협착을 풀어드리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풍선을 혈관에 넣어서 혈관을 넓혀주는 치료법이다. 풍선을 이용해서 척추관을 넓혀주는 치료법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풍선 확장술의 경우에는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시술을 받으면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예, 제일 대표적인 그 시술 대상은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척추 수술 후에 통증이 남아있는 분들께도 우리가 손쉽게 해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협착뿐만이 아니라 유착에도 우리가 쉽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 시술 후에도 통증이 좋아지긴 하셨지만 잔존해 있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도 풍선 확장술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은 60세 여성 환자분이고요. 네. 협착으로 인해서 한번 수술을 받으셨지만 다른 마디 협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수술을 또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예,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를 찾아오셨고요. 근데 이제 그 부위 협착이 있고 또 유착도 같이 동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풍선 시술을 통해서 지금 왼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그 풍선 카테터로 풍선을 부풀린 모습이 되겠고, 네. 오른쪽 아래 모습 보시면은 그 풍선이 부풀린 다음에 조영제를 넣어서 신경 통로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은 이제 추간곡 내시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추간곡 내시경은 이제 원안에 보시면은 우리가 신경이 그 가지처럼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가지가 나오는 그 구멍, 그걸 우리가 추간곡이라고 하고, 네. 그 부위에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누르면 우리가 추간곡 협착 또는 추간곡 디스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시경을 통해서 그 부위로 해서 들어가서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디스크를 쪼그라뜨리고 협착을 풀어드리는 게 추간곡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디스크 통해서 그 신경이 나오는 부분을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그 신경 나오는 그 추간곡 협착을 풀어드리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예후가 좋았던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척추 질환의 경우에는 초기 대응을 잘하면 충분히 수술 없이도 간단한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혹시 이상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서 꼭 자세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원장님, 그럼 오늘 알아본 치료법들에 대해 간단하게 특징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 여러 가지 시술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어느 한 가지가 모든 환자한테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증상과 원인에 맞춰서 시술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술도 또 하나 해서 효과가 없다고 해서 또 다른 것, 모든 것 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 시술 해보시고 안 될 경우에 2단계 시술 해보실 수도 있고, 또는 1단계 시술에서 만족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네. 수술적 치료로도 우리가 이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단계별로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술이나 수술 못지않게 그 이후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받고 나서 뭐 무리하게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리한 일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피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치료 후에 어떤 관리가 필요할지도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예, 척추 질환 치료의 목표는 일상생활로의 복귀입니다. 네. 우리가 이 시술이나 수술을 했다고 해서 허리가 슈퍼허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 후에도 바른 자세와 규칙적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그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신경외과 전문의 이승준 원장님과 함께 척추 질환 제대로 알고 치료하자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